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실보상 소상공인 국회 농성 22일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백년가게 특별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백년가게 특별운동본부는 그동안 진짜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가치관을 갖고 정신을 갖고 100년을 이어가는 정신을 이어가면서 제대로 된 상인의 정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 또 법률의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100년을 이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서 그걸 정말 타파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를 이어서 장사하는 게 대한민국밖에 힘든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년가게 특별운동본부를 하시면서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손실보상 때문에 오셨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한마디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홍치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백년가게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하루하루가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요원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신다면은 그 어떤 희망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책도 조절도 하시고 해외 사례도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랑 대한민국의 어떤 사례가 왜 이렇게 틀린지 정말 왜 이렇게 틀릴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적인 나라는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기업이 3만 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000개, 독일도 11,000개의 100년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개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가압상속에 따르는 세금 또한 역시 50%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OECD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한국은 배가 비싼 상황입니다. 이런 세금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정부의 보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이 10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관심과 정책에 대한 어떤 후원,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주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오히려 상속세가 전혀 없는 그 나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따라준다 그러면은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여 가까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죠. 코로나 방역에 정말 가장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공의 이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 정지에 의한 피해가 사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촉조하에 사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빚더미 올라가면서 버텨왔습니다. 헌법 23조에는 분명히 적절한 보상을 하게도 돼 있고 사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해줬고
보상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인데도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이 폐업은 물론 자살까지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의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은 여전히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를 할 생각도 여러 가지 문화 자체가 지금 사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막에서 이렇게 농사하는 이유도 사실 단순하게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들도 이런 현장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인들이 특히 기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년가게 특별 국민건물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오시고 또 앞에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제 기업하시기도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앞장서서 사실 앞장서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산업용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5년 전에 유진기업이라는 대기업에서 저희 업종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종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그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건물채, 송두리채 다 없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거는 70년의 노하우, 70년이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와 여러 가지 기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업종이 다 쓰러져 가는 걸,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접 그 매장에 샷다를 내리고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조금이나마 그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기업하시면서 또 국회 다니시면서 또 정부에 어떨 때는 또 정책 건의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하고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들도. 그런 사실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뒤로 밀어놓고 또 나와서 그런 운동을 펼친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저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최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그분들한테 뭐 바지라도 잡고 저희는 부탁을 하거나 애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또 찾아와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천막농성을 20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소상공인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있습니다. 아마 이면에는 억울하고 힘든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목소리가 크고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새기지 못했지만 생존의 갈림길에 있던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대변해야 하는 곳이 정말 다수의 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곳이 국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을 대변해야 되는 곳이 정말 국회의 본연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그런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권위적이지 않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상공인들, 영업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숙제를 좀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